네, 정진 박사님. 예.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반발, 데모하고 경찰이 또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발표를 또 했네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또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19 혁명을 촉발하는 예, 그 부정선거 그 반발 데모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경찰 발포 이런 큰 이제 역사의 줄거리가 특히 경찰 발포에 시작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력으로 수습이 안 되니까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나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비상계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시초가 일어난 게 마산이네요, 그죠? 마산에서 그렇습니다. 경남 마산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 유신시대 박정희 그 장기 집권이 이어질 때 그 마산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죠.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게 마산 시민이다. 그리고 지금 마산에 가면은 민주화 기념탑을 잘 해놨습니다. 그 공원이. 그래서 그 민주화 유공자로 쭉 대우해달라 이런 것도 추진하고 이랬는데 그 대우까지는 안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960년이니까 또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이니까 오래된 일인데 그래서 이것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정보경찰들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해가지고 뭐 완장을 채운 사람은 투표장 주변에 서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별 방법이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리 민도가 낮았다 하지만은 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월 15일 날 선거 당일 날 그 당시 마산에서 시민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반발해갖고 투표를 거부하고 이러니까 민주당 마산 지구당에서 선거 못한다, 선거 포기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군중들이 맞다 이거 선거 부정이다 이래갖고 데모를 하면서 파출소를 습격하고 경찰서 무기고를 점령해갖고 무기를 가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경찰로서도 또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급하니까 그 데모대에다 총을 막 쐈어요. 그래서 7명이 적사하고 1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러고 그날 상황은 진압이 됐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4월 11일 날 그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 하나가 고등학생 시체 하나가 떠올랐는데 모습이 참 처참했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 이게 알아보니까 그 학생은 마산 공고에 다니던 김주열 학생인데 그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걸 마산 앞바다에다 투척을 하니까 한 달쯤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밑에 깔려 있다가. 아니 그때부터 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어요. 이 어린 학생을 사망이 이래 죽었다. 이래가지고 데모가 이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럴 때로 막 급속히 확산이 된 겁니다. 그 확산되는 와중에 서울에서는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 한 3,000명이 고려대만 저 안암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시위를 해가지고 저 이제 청와대 앞으로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 진출해갖고 데모를 하니까 그 당시에 총재가 유신호 총재인데 학생들 석대하고 이래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조직 폭력배들이 그 데모들을 습격을 한 겁니다. 학생들을. 그런데 학생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조직 폭력배들이 많았어요. 유시강하고 그렇죠. 이마숙하고 무모천지고 이런. 저 이천에는 이정재 2천 사람들이 많았죠. 이정재가 그때 대부였죠. 자기당 때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치안국에서 첩보가 보니까 오늘은 학생들이 멀리 갔는데
4월 19일 날 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려고 그런다. 예. 이 첩보가 입수되니까 4월 18일 밤에 최한국장 조인구와 서울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대책을 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각기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히 대처하라. 이렇게 지침을 했는데 나중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서장들은 이때 최한국장 지시가 급하면은 총을 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 이런 이제 18일 그 지침이 있었는데, 실제로 4월 19일 날 대규모 이제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게 이 당시에 이제 데모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광화문, 예. 거기서 모여가지고 지금 청와대, 사실 그가 경무대였거든요. 예. 거기 이제 대통령한테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 보면은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4월 19일 날 상황이 급하니까 시경국장 유충렬이 이 상태에서 그 상황이 악화되면 총을 쏴도 좋다. 예.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갔는데 그 학생들이 경무대로 막 몰려드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무대 경찰서장이 곽영주였는데. 곽영주. 네. 이 양반 이제 경무관이었는데 곽영주도 그 당시에 전행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차지철 같이 뭐. 그래 이 양반이 이제 그 데모들과 그 경무대 앞에 바리케이드를 막는 모습, 경무대 담을 넘어나가니까 총 쏴라. 그래갖고 총 쏴서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 그래서 그날 데모대로 발포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집권해보니까 나중에 한 130명 정도가 지켜야 됐어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김정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정열이라는 사람은 연월 또 그 뒤로 비서실장도 있죠. 그 양반은 김정염이고. 김정염이고. 네, 이 양반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네, 일본 육군 사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1940년대에 일본군 비행단에 근무하다가 그 이제 해방이 되고 건국 과정에서 공군을 창설하는데 주역 역할을 했어요. 공군 창설. 네,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을 2번 역임하고 1949년에서 1952년까지 1953년에서 1956년까지 역임을 하고 1957년 7월 달에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했어가지고 4.19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려 관계된 거는 소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 소관이에요. 이번에도 비상계엄 때도 김용현 씨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고 50 말기 1987년도 7월달에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전두환정부 말기에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김정열 씨가 자신의 획으로 항공을 경종하는데 서 내막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그래 데모대가 이제 막 몰려오니까 그 국방장관이 하고 그 당시에 4월 19일 날 오전 때 그 경무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김정열 장관하고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홍진기인데 그 홍진기는 삼성그룹 그 이건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장인입니다. 이건희 그 양반 와이프의 아버지시죠. 홍진영 여사가 그랬죠. 와이프가. 홍나희 여사 그 아버님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데모대가 밀려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데 그 김정열 장관 그 회고를 보면 한 시쯤 되니까 총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진기 장관이 그 경찰 소관은 내무부 장관 소관이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경찰들한테 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봐라. 이게 알아보니까 경무대 담을 넘으려고 해서 정말 총을 쏴서 진척시켜놨다.
그리고 한 100여 명이 벌써 사망했다. 이래 오니까 홍진기는 김정일 장관한테 이거 비상계엄 선포해야 된다. 이거 경찰력 갖고 안 되겠다, 지금. 이러니까 아무리 그 주무장관이지만 비상계엄이라 하는 이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김정일 장관은.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경찰로 막아봐라. 이래 이제 옥신각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상황 보고가 들어오는 게 파출소가 불탄다. 그리고 지금 경찰 그 무기고 경찰 중앙에 있는 무기고가 습격당해가지고 지금 넘어갔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나마 김정일도 이 계엄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각하 좀 상황이 안 좋았어. 데모가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승만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데모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5 부정선거는 한 달 넘게 전국에 데모가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혔는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아무도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가 더 그랬다고 주변 애들이 가지고 이거 뭐 저속한 말로 가지고 그렇죠. 넘기를 가렸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아니 김 장관 무슨 데모야 이러니까 각각 3.15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국민들이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해 아니 무슨 부정선거야 대통령은 내 혼자밖에 안 나왔는데 이러니까 그때 이제 조병훈 아파서 못 나왔죠. 쭉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장관이 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다 이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는 말에 아니 자네들 비상계엄이 뭔지 아나? 이렇게 그러니까 홍진기 장관이 헌법에 나와 있는 전지사변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걸 쭉 설명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데모를 일어났는데 학생이 적이야? 이러면서 비상계엄 아니야 그거는 이러면서 자네들 비상계엄을 몰라 이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찰력 갖고 안 됩니다. 이래 막 한참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모를 일어나지 이래갖고 겨우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를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발표한 게 처음에는 1시에 저쪽에 서울에만 한다. 이랬는데 유학은 안 되니까 전국으로 5대 도시, 5대 도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여기 인천이란 말도 있고 전주라고는 많은데 5대 도시에 대구가 확대돼가지고 계엄 총사령관이나 그러니까 이제 계엄 사령관은 이제 송요찬. 그래서 육군참모총장. 그러고 이제 부산계엄 사무소장이에요. 박정희. 그다음 이제 박정희 나중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지. 투스타.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그 4.19 때는 거기 부산 그 양반이 부산지구 계엄 사무소장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4.19 데모는 또 진정을 좀 시켰습니다. 4월 19일 날은. 그 당시로는 계엄 시위 상황을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통행금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계엄이 보면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오전 5시까지 아무도 이동을 못 한다. 이러니까 진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80년 그 5월 17일이 마지막 비상계엄인데 그때까지 통행금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요번에 비상계엄 하면서 그걸 막 뺏기다 보니까 통행금지를 김정일 장관이 넣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지금 언론이 쭉 보도되고 있는 나용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통행금지라고 해서 그걸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80년 5월 17일 마지막 비상계엄까지는 통행금지가 이게 제한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언론 보도 통제하고. 이번 시간에, 참,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참 가야 되기 직전까지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때 이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교과서 속의 비상계엄이죠. 경찰적 착륙으로 안 되니까. 군을 동원하고.
그럼 이번 시간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또 이제 그 데모가 심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그죠? 예.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